안녕하세요, 미키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드디어 형, 우리 둘이 같이 Q&A를 하네. 나 Q&A 하니까 되게 막 설레고 막 뿌듯하고 막 그래, 막 뭉클해. 일단 우리 탐구 생활에서 올해 새로 만든 코너 중에서 이제 MMM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코너죠. 그 MMM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보니까 이 컨텐츠가 12번째예요. 그러니까 10개가 넘었으니까 그동안 미키 형에 대해서 쌓인 질문들이 엄청 많잖아요. 요번에 여러분의 질문을 또 한번 쫙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회사 다니냐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물론 MMM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조승현 작가와 MMM 시작한 게 저한테는 가장 신나고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이제 직장인들한테 그 연차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잖아요. 근데 형이 MMM을 찍으려고 연차를 내거든. 연차를 우리 탐구생활 팬들과 MMM 궁금이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열정이에요. 이게 회사랑은 또 아무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연차 쓰고 해야지 그거는. 예. 둘이 어떻게 친해졌고 평소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두 분이 친해진 계기, 몇 시간 이야기 하나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MMM은 저희 대화의 굉장히 적은 부분. 그리고 저희가 MMM 때문에 이동하다 보면은 택시를 타야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택시기사님의 그 표정이 있어요. 시끄러워. 저희가 뒤에서 정말 끊임없이 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한 다음에 PD님들이 우리랑 같은 차 안 타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드리면은 한 4년 전쯤에 저희가 둘 다 연사로 참여한 모 행사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의 핵심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가 된 거고,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친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배우는 거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 외국에 살았고 와인도 좋아하고. 하지만 반면에 그 취향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옷 입는 거부터 완전 달라. 저희는요. 제가 형 들어오자마자 그랬어요. 컬러풀, 모노크롬. 근데 그게 쟤는 달라가 아니라 저희는 왜 다른지를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너는 그게 왜 좋아? 형은 그게 왜 좋아? 그럼 보통 저는 이제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승현은 이제 형 16세기 프랑스 역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얘기. 그러면서 둘이 기본적으로 서로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은가. 제가 전에 어떤 Q&A에서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셔서 가치관은 같지만 취향은 반대인 사람이랑 가장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형을 데려가면 형은 대체로 안 가본 데고, 또 형이 좋아하는 장소에 나를 데려가면 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배울 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른 돼가지고 이런 친구를 만났다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행운이죠. 근데 이번에 대충 세봤는데 연말 모임의 한 3분의 1은 너랑 같이 가는 모임이야. 그만큼 저희가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둘 분이 진짜 친하세요? 라고 여쭤보신 궁금해 분이 있는데, 그 정도 친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질문으로 두 분 정말 카메라 꺼져도 그런 디스커션 하시나요? 카메라가 꺼지면은 디스커션이 훨씬 더 와일드하죠. 카메라가 꺼지면은 반말을 쓰기 때문에 스피드가 한 4배 정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토픽이 점프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정해놓고 하잖아요. 오늘은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그러면 그 얘기만 하는데, 인터넷 얘기하다가 고대 로마로 갔다가 16세기 프랑스로 갔다가 21세기로 갔다가 사이언스 픽션으로 갔다가 한 10분 안에 토픽을 한 20개 정도 뛰지 않나? 예. 그리고 카메라가 꺼질 때도 그렇지만은 카메라가 켜지기 전에도 이제 스탠바이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때 저희 계속 수다 떨다가 이제 PD님이 자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촬영 시작해야 돼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시 대화를 멈추고 Q&A를 진행하는 겁니다. 또 MMM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워낙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떨다 보니까 우리끼리 요즘 유튜브가 결국 다 수다 떠는 건데 우리 수다 이왕 떨 거 카메라 켜놓고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 둘은 너무 재밌으니까 카메라를 켜고 그걸 그대로 받으면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말 속도도 너무 빠르고 토픽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찍은 거 몇 개는 아예 버렸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촬영한 거 2편 정도는 저희가 그냥 버렸어요. 왜냐면은 너무 정제되지 않고 수다를 떨기 때문에. 정확히 MMM 2회부터 저희가 이제 딱 정제돼서 순서를 짜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2회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같은데 조회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정리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다를 떨다 보면은 그 수다 안에서 MMM 컨텐츠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MMM 주제를 정해놓고 수다를 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보통은 기본 주제는 저희가 정해놔요. 그리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둘이서 적어도 한 2시간에서 길게 한 4시간 정도의 엄청난 수다를 떱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면으로 하는 거고 그 대면이 있기 전에 전화통화로 2시간을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런 대략적인 내용으로 만나서 더 얘기하자 한 다음에 3-4시간 동안 만나가지고 더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아웃라인을 잡죠. 그리고 둘이는 와인 한잔하고 와인 한잔하면서 또 주제를 막 확장시켜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다음 뭐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순서를 정하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첫 번째는 뭐 제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승현 작가가 얘기하고 이러면서 둘이 순서를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상 MMM 촬영할 때는 좀 깔끔하게 끝나는 편이에요. PD님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은 고개를 지금 카메라 뒤에서 또 질문 하나가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일 3가지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마우스워시로 가글을 해요. 그 아침에 그 모닝 브레스가 워낙 싫기 때문에 딸도 있고 와이프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켜고 아침에 2가지를 확인해요.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제 보스분들이 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급한 이메일이 혹시 없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아침에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 시황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을 만들어서 아침을 먹죠. 그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3가지입니다. 아 그리고 MMM이 올라간 다음 날은 제일 먼저 조회수 확인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조회수에 제일 집착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커피부터 내려요. 커피 내릴 때 냄새, 우유 보글보글 끓는 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커피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 네, 공복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죠. 그래서 저는 좀 뭐 그냥 교과서적인 아침을 보내는 것 같네요. 형에 비하면. 형 여기 있는 질문 중에서 형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한 질문이 뭐예요? 나 안 나왔다면 나 섭섭할 뻔한 질문이 있어. 미키 형 셔츠 콜렉션 궁금해요. 항상 옷이 잘 어울리고 이쁘셔요. 제가 MMM에 입고 나온 모든 티셔츠, 셔츠, 스웨터는 다 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 영국의 폴 스미스라는 브랜드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이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브랜드고 폴 스미스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때 제가 폴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패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물론 예의상 한 말이지만은 나중에 런던 오면은 자기 사무실을 놀러 오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기쁘고 막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 우리 미키 형의 인생은 3명을 만난 걸로 그 히스토리가 쓰여져요. 잡스, 그 다음에 2명의 폴이 있습니다. 폴 바셋이 자기 집에 있는 에스프레소 기계 잡아준 거, 그리고 폴 스미스 만난 거. 요거 3개가 우리 미키 형의 인생 하이라이트. 근데 생각해보면 괜찮은 하이라이트네. 코렉트 하자면은 폴 바셋이 우리 집에 와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라 커피 핸드 그라인더 있지. 그 그라인더를 갈고 커피 나온 원두를 이렇게 해보더니 좀 더 두껍게 갈려야 되면서 이렇게 나사로 조절할 수 있거든. 그거를 세세하게 조절을 해서 핸드 드립하기 완벽한 굵기로 커피가 나올 수 있게 이 그라인더를 맞춰줬어. 두 분은 킬링 타임을 가지시나요? 요즘 하시는 가장 비생산적인 일은 뭔가요? 저의 가장 비생산적인 killing 타임은 제 테라스 나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혼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음악은 EDM을 들어요. 나는 얼마 전에 새로운 게임을 다운받았는데 덜트 랠리 2.0 랠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포장도로에서 막 이거 드리프트하면서 막 달리는 거 있잖아. 포드 페라리 컨텐트 만든 다음에 레이싱 시뮬레이터에 꽂혀가지고 벌써 이거랑 페달이랑 우리 집에 다 있잖아요. 더트 랠리를 하니까 이제 핸드브레이크 사야 되고 그 다음에 H시프터 사야 돼. 왜냐면은 랠리 자동차는 비포장도로에서 180도로 꺾을 때 클러치를 넣고 핸드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바퀴를 안 돌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꺾거든 차를. 대단해. 그래가지고 우리 촬영하기 전에 나 그거 한 3시간 하다 왔어요. 데이빗 정이라는 분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라면 끓일 때 면 먼저 넣습니까? 스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뭐 아주 확실해요. 물과 함께 스프를 넣어요. 그리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건더기까지 다 넣고 그리고 나서 면을 넣습니다. 끓이면 저는 면을 따로 끓여가지고 물을 비워내고 그 다음에 국물에다가 따로 끓인 면을 집어넣어서 바로 먹어요. 근데 나는 요리를 할 줄 몰라서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라면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밥이랑. 아니 그거는 형 인격에 대한 거지 요리에 대한 게 아니에요.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의외의 답변일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두 분 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북 리더나 PC로 보시나요? 아니면 종이로 보시나요? 저는 책은 100% 종이로 봅니다. 저는 다 킨들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갔다가 KTX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 형이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다른 모든 취향은 나는 아날로그, 형은 디지털. 근데 둘이 앉아 있는데 미키 형이 갑자기 이거 봐라? 이거 나오면 안 되는 풍경인데 저는 이거 킨들로 또각또각 이러고 있고 형은 이만한 한 600페이지짜리 책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셀카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때 읽던 책이 900페이지짜리 듄 1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따만한 책을 막 무겁게 들고 있고 승현은 딱 얇은 그 킨들 다리에 딱 올려가지고 편안하게 보고 있고 저희의 평소 모습과 완전 반대 모습이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그 2021년에 읽은 최고의 책, 영화 또는 문화 컨텐츠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올해 읽은 책 베스트 3를 이미 컨텐츠로 만들어서 궁금해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형은 올해 책 한 권을 뽑는다면? 올해 이제 제가 뒤늦게 읽은 소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소설인데 연을 쫓는 아이예요. 이제 올해 아프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을 쫓는 아이라는 책을 옛날부터 읽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되면은 책 보고 영화 보고 자꾸 울어요. 그 감동해가지고 연을 쫓는 아이는 마지막에 정말 감동해서 울면서 읽었고 또 하나 재밌게 읽은 책이 올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읽었어요. 그 이윤기 작가님의 그리스 로마 시대 뭐 5권인가 6권짜리를 한 권으로 만든 책이 있는데 어른이 돼서는 처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읽은 것 같은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두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 질문 중에 하나가 해외로 나가서 글로벌한 사람이 되기 위한 소양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할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자기의 할 말,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견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조금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해외에서 유학도 해보고 해외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뭐 할 말을 해야지 할 말 못하면 바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할 말을 할 줄 알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죠. 일단은 머릿속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 논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도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창피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게 할 말을 할 줄 아는 건데 이게 말도 식상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해외에 나가서 좀 뭐 글로벌 소양까지는 모르겠고 편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해외에 나가면은 내가 생각할 때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내가 이해 못하는 걸 되게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야, 이 사람들 나한테 왜 이렇게 무례해? 얘네들 왜 저딴 식으로 행동을 해? 이러면은 사실 그 해외에 나가는 경험 자체가 불쾌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냥 쟤네들 되게 신기하네. 한국에서 저러면 큰일 날 텐데 쟤는 왜 저게 되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해하려고 뭔가 책을 읽거나 뭐 이러면 조금 더 이제 타 문화를 접하는 경험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0대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대를 어떻게 보냈냐 혹은 보내야 하냐, 두 분은 좋아하는 일 혹은 분야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두 분은 20대 중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20, 30대를 지나면서 달라진 가치관, 막 20대가 된 청년입니다. 두 분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막 성인이 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20대가 된 학생들, 30대에 진입하는 90년생에게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경험이 있다면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 20대 얘기를 좀 간단하게만 드리면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거를 느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대학생이었던 20대 초반을 돌아보면은 저는 역사학과 학생이었어요. 여기가 역사학일 것 같은데? 저는 경영학이에요. 서로 거꾸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역사학이 물론 멋진 학과입니다. 뭐 후회 전혀 없지만은 취업에 아주 유리한 학과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인턴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거의 매 방학마다 인턴을 했습니다. 그게 돌아보면은 물론 이건 돌아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턴하면서 스펙을 쌓았어요 보다는 커리어 고민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뭘 하고 싶고 뭘 할 수 있고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생 인턴이었지만은 사회를 경험해보면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 많이 해보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요 세 가지가 딱 맞는 일이라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형이 읽었던 그 질문 중에서 20대, 30대를 거치면서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냐 요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아무래도 학교라는 제도에 속해 있다가 막 졸업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학교는 명확한 승패의 기준이 있어요. 점수라는 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점수는 물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 좋은 친구들이 거의 대체로 이기죠, 그 게임에서는. 그래서 이 20대 때는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게임에서 다 이기는 줄 알았어요. 사회에 나오면 게임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많은 게임 중에서 머리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의 숫자는 정말 적다는 거. 이게 30대를 겪으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래서 머리 좋고 잘생기고 키 크고 막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20대 초반에는 워낙 커서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줄 알았잖아요, 내 행복에. 근데 30대 40대 보니까 별로 영향을 안 미치더라. 내가 보니까 결국 끝에 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행복할 줄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아는 게 많아가지고 행복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식자우원이란 말도 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근데 우리의 큰 형님이신 퍼프 대리께서 말하셨죠. More money, more problem.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리고 이제 40대 되면은 인생이 되게 많이 갈리잖아요. 옆에 친구들이 누가 행복하냐 보면은 그냥 원래 낙관적이고 잘 웃던 친구가 아직도 행복해요. 행복은 그 자체의 노하우가 있더라. 그게 아마 가장 큰 가치관인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은 대학원에 간다는 것은 공부를 업으로 삼는다라는 생각인데 두 분은 공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나요? 저는 요새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하니 일종의 공부 권태기가 온 것 같아서요. 두 분이 공부를 하실 때의 자세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는 다음에 뭘 하고 싶어서 한 게 컸어요. 이제 대학원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는 실리콘밸리 가서 일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갔고 그 목적의식이 뚜렷했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간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대학원이나 학사 이후의 공부를 생각하신다면은 뭐 공부가 좋아서도 하지만은 그거를 내가 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목표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 가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뭐를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른이 돼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안 돼요. 뭔가 억울해 해야 되는 것 같고 누가 시킨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체로 공부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나는 내가 재밌는 책을 우연히 찾아가지고 읽었을 뿐인 거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냥 어떤 시대에 꽂혀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 시대에 꽂혀있기 때문에 막 우표 수집하는 것처럼 로마에 관련된 책을 막 찾아가지고 그냥 읽고 있는 거지, 취미생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로마 시대를 공부한다 이런 관념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막 엄마 아빠가 공부해, 선생님이 공부해, 이게 한참 뛰어놀아야 되고 팔팔 뛰어야 되는 나이에 직각으로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공부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 있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업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려면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고,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GMAT 뭐 이런 거 딱딱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잘 먹혔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잘 먹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은 분야인 것 같아요. 그게 공감 가는 게, 그래서 다 학교 다 마치고 이제 지금의 나이가 돼서 내가 정말 궁금한 거 찾아볼 때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공부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프랑스어로 학자들을 셔셔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셔셔라는 단어가 그 search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치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즐거운 공부에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서치를 하는 사람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야 이거 궁금하다 그러면 찾아봐. 인간의 너무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치를 하는 사람들이 즉 학자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치는 뭘로 하신 줄 아시죠? 아, 형 진짜 영업하지 마. 재밌는 질문 있어요. 정우원님께서 팔씨름 하면 누가 이기시나요? 아, 난 내가 생각할 땐 형이 이겨. 왜냐면은 뭘 말을 해, 가는 거지 그냥. 그래요? 갑시다. 오케이. 시작. 아, 꺾였어. 아, 끝났지. 아, 꺾였어. 아, 고등학교 때부터 당하셨어. 두 분 다 영상으로 뵀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마음을 다듬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삶에 치여 살다 보면 저 자신, 마음이 망가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팁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뭐 다들 많이 생각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이미 일어나 버린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잘못 휘말리면은 굉장히 비생산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자가 있고, 두 번째는 걱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고민에 빠져들지 말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에 집중하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그래서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해결할까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그때부터는 역시 과거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해결책을 내가 어떻게 실행하냐에 집중하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집중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이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 그게 일이라고 칠게요. 그럼 일도 있지만은 가족도 있고 취미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내 사교 생활도 있고 뭐 내가 하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를 넓게 보려고 노력하면은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자존감이라는 것이 대체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이 자존감이 꺾이는 순간은 나는 뭐 춤을 잘 추고 싶은데 너무 나보다 춤 잘 추는 친구를 봤어요. 그러면은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자존감은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나도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는 춤을 굉장히 잘 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춤에 있어서는 나보다 훨씬 고수죠. 공업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고수겠죠.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나도 분명히 어떤 한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고수인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그거에 대해서 고수니까 그냥 그걸로 존중받으면 되는 거지, 내 사방팔방을 다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 정도 내가 남보다 조금 잘하는 거가 있으면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어떡하냐? 그럼 만들면 되죠. 자존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감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게 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제일 높죠,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가 잣대가 돼버리잖아요.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저 친구는 공부를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겠죠.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하버드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잣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잣대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잣대를 만들고 그 중에 한 잣대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길다, 그게 좀 제가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다로는 내가 그래도 6시간 7시간 갈 수 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저도 수다는 안 뒤지는데 가끔 같이 수다 떨면 자존감 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가지고 Q&A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MMM 하면서 저희 이제 컨셉이 저희 둘이 얘기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많이 반말을 하잖아요, MMM에서는.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제가 반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Q&A 하면서 존댓말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오고 이제 연말 연초가 오는데, 궁금해 여러분들 즐거운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라고, 혹시 MMM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연말에 MMM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내년에 더 다양한 주제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뻘쭘하게 나 혼자 하게 만들어요?